여러분, 당이 부족하면 암세포가 죽는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우리 암 환자들은 암세포의 그 성장을 막기 위해 어떻게든 해서든지 당 섭취를 반드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뉴스타트 자연식 생활 건강을 위해서요, 뉴트리션 자연건강식 6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20년 동안 설탕을 먹지 않았고 왜 우리 암 환자들이 설탕을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지, 그 마약과 같은 설탕의 실체를 오늘 이 시간에 확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참고할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도 결코 후회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99년도 암 판정을 받고 현대학의 적절한 도움을 받은 뒤에 자연치유생활과 건강심리치료, 또 웃음치료, 웰다잉 등의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지금까지는 재발 없이 평생 완치로 가고 있는 자연처럼 황재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고장난 뒤에 좋은 음식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원리를 실천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음식을 찾기 전에 건강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암의 원인이 되었던 그런 음식들부터 철저하게 아웃을 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손꼽힐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설탕이라는 것이죠. 이런 설탕을 계속 우리가 먹다 보면 이런 암은 다시 이렇게 찾아오고 우리 몸에서 잘 안 나간다는 것이죠. 특히 이런 정제된 설탕이 우리 암 환자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생기는 암은요, 지속적으로 분열도 하고 성장을 위해서 정기적인 포도당의 공급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이 암이 얼마만큼 이 설탕을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종양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많은 설탕이 또 필요하고 이 암의 주식이 설탕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상세포는 그 포도당을 산소와 결합시키면 32개의 그 에너지 대사 물질을 생산하는 반면에 암세포는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2개의 이 에너지 대사 물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암세포는요, 정상세포보다 약 16배의 당분을 필요로 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독일의 오토 하인리 바르부르크 그 생화학자가 암세포의 신진대사는 포도당 소비와 큰 연관이 있다고 발표해가지고 1931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네덜란드의 캐롤린스키 연구소는 약 8만 명의 그 성인 남녀를 상대로 평소 섭취하는 음식과 이 췌장암 발병에 대해서 보니까 그 탄산음료,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는 그룹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것을 밝혀냈죠. 그리고 이제 사이언스제 인슐린 및 이와 관련된 호르몬이 암세포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구가 나왔고요. 또 이 연구 결과로 포도당과 그 글루타민이 암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만큼 이 암은 설탕을 좋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요, 그 연구에 따르면 그 정제 설탕은 우리 건강에 큰 위협을 또 주고 술이나 담배 유력과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이렇게까지 설탕이 우리 몸에, 특히 우리 암 환자들에게 유협을 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듯이 특히 이제 이 정제설탕 섭취는 우리 암 환자들과 같은 이 만성 질병을 일으키는데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타대학교 슬래터리 박사는 설탕이 대장암 위험의 약 59%가 더 높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서 야채, 즉 섬유질을 적게 먹는 사람은 4배 대장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정제된 설탕은 저혈당이 원인이 되고 또 지구력도 감소되고 정신적인 활력과 감소가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암 환자들이 안 그래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데 저혈당이 원인이 된다든지 또 우리 암은 어차피 장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투명한데 힘이 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우리 암 환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무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활력이 자꾸 떨어지면 여러 가지가 같이 다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혈구들도 설탕이 나쁜 영향을 받아가지고 섭취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악화가 된다 그러죠. 또 설탕을 12시간 동안 섭취하지 않았을 때 각각의 그 백혈구들은요, 평균 14개의 박테리아를 파괴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설탕 24숟가락을 먹은 뒤에 이 박멸된 박테리아 수가 14에서 1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설탕을. 그래서 차 숟가락 6개 정도만 먹어도 살균력이 25%나 감소되고 12개 먹었을 때 5.5개, 18개 먹었을 때 2개, 24개를 먹었을 때는 박멸되는 박테리아 수가 1밖에 안 되는, 그렇게 약 한 95%나 감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손상은요, 정상인 사람에게도 한 5시간 동안 이 백혈구가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암 환자들이 기능을 계속 잘해도 이 상당히 분생하는데 문제가 많은데, 정상인들이 5시간 동안이나 백혈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면은 면역력이 떨어진 우리 암 환자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훨씬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면요, 통계적으로 암은 설탕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설탕을 많이 사용하면 육류보다 더 해롭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연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육류가 상당히 암 환자들한테는 안 좋다 이렇게 했는데, 설탕도 육류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이 이야기를 저도 상당히 많이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저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약 한 15년 동안은 설탕을 단 한 알도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댈러스의 텍사스 대학교 과학자들은요, 일부의 유형은 다른 암보다 단 것을 더 좋아한다고 그래요. 많은 암세포가 에너지 공급원으로 설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설탕과 연관이 많은 암의 종류를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면 대장암이라든지 또 전립선암, 또 직장암, 그리고 이제 유방암이라든지 신장암, 자궁암, 또 신경계통의 암 등이 굉장히 연관이 많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음식 중에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자들이 조금 경계를 해야 될 음식이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메가우유는 약 42차숟가락이 들었다 그래요. 청량음료수도 10에서 12차숟가락, 과일 통조림, 초콜릿 케이크는 8숟가락, 그리고 초콜릿, 사탕 7숟가락 정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메가우유는 보리엿을 첨가한 우유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설탕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일파이도 7숟가락이죠. 아이스크림 5차숟가락, 도넛, 잼, 젤리라든지 그 외에 뭐 일반 사탕, 빵, 쿠키, 시리얼 이런 시중에 파는 것들이 굉장히 설탕이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내가 의미적으로 설탕을 퍼먹지는 않아도 이런 음식 속에 이렇게 설탕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지를 잘 못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청량음료수는 우리 암 환자는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될 음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에 저래 먹는 음식들 속에서 저렇게 암을 발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구자들이나 과학자, 이 의사 대체학 연구자들이 토론을 활동 이어가면서 특히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면 또 경제적인 방법 하나를 찾아냈다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니까 바로 암세포와 종양의 성장을 부치지라는 음식인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찾아 먹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설탕을 섭취를 한다는 것은 암세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먹이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의학계들은 이 특정 음식이 암 발병 사이에 뭐 연관성이 낮다고 주장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과학적인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던 까닭이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암 발병과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정제 설탕 섭취 간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밝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 당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한 집단은 미국의 유타의 헌츠먼 암연구소 연구자들이었다고 그래요. 이 치료 전략은 우리가 식단을 잘 조절해 가지고 암초를 짠다 굶겨 죽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죠. 또 미국 학술원 회보에서 의학계는 일반 세포보다 암세포가 당을 훨씬 더 많이 요구한다는 사실을 1923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은
암세포의 그 성장을 막기 위해 어떻게든 해서든지 당 섭취를 반드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고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레버 박사와 그 연구진들이 2012년도에 분자 시스템 생물 저널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연구진들은 당이 부족해지면 산소와 반응하는 세포에서 나오는 독소 누적으로 암세포가 죽는다는 사실을 입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이 부족하면 암세포가 죽는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이래도 여러분 설탕을 계속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제 설탕과 암과는 폭넓게 연관되는 이유는요, 당이 암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을 계속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암으로부터 해방이 되려면 당연히 설탕을 끊어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암세포가 발견되면요, 이 세포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당 공급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암을 치료하고 암으로부터 건강을 회복하고 싶으면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제설탕 섭취를 반드시 줄여야 되고, 영양학적으로 이것이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영향을 크게 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내가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콜릿이라든지 사탕, 쿠키, 시리얼, 빵, 소스, 청량 음료수, 과일 통조림, 아이스크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포함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이런 설탕 먹으면은 암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음식들을 섭취량을 확 줄이거나 아니면은 아예 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음식을 만들면서 단맛을 안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은 정제된 설탕 대신에 그 사탕수수 원단을 좀 많이 사용하고요, 또 도청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꿀도 조금씩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보니까 또 설탕 대신으로 단맛을 내는 건강에도 해가 거의 없는 이런 제품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눈품과 발품을 좀 많이 팔면은 암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좀 더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외칩니다. 내가 스스로가 암세포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마약과 같은 설탕의 중독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은요, 120살까지 살고요, 중간에 나가신 분은 자기 면밖에 못 삽니다.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